네, 반갑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2차 실기요. 직업심리학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유심조다. 어떤 게 마음먹기에 딸렸다. 이런 뜻 같아요. 갑니다. 오케이. 1번. 홀랜드 이론의 기본 가정에 대하여서 시용. 홀랜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병관이었고요. 홀랜드는 사람의 성격이나 잡사 환경을 딱 6가지로 분류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6가지 놓으면 막 홀랜드예요. 이 이론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 가정 4가지를 깔고 있는데 1번 사람들의 밑줄 사람들의 성격은 6가지 리아색 현탐례 사진관 풀어서도 좋아요. 현실형하고 R하고 탐구형하고 R 있으면 돼요. 문장을 열려줄 수 있어야 돼요.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2번 세계의 직업 환경도 6가지 유형 즉 현탐례 사진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3번 가운데 상호작용 키워드요. 사람들이 직업적 행동을 할 때는 이 행동은 직업 행동이에요. 그 사람 성격과 직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해요. 이거를 밀당이라 그러지. S면 S일 때 받아들이고 S가 R에 가면 가, 밀당이 일어난다, 상호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밑줄 3가지 태도, 능력, 가치요. 능력, 태도, 가치. 자신의 능력, 태도,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오케이. 홀랜드 6가지 유형을 쓰시오. 이거는 작년 4회 5회 통합 때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 2번 나온 것 같아요. 홀랜드 이론의 6가지 유형요. 현탐례 사진관요. 그래도 해두셔야 돼. 육각 모형을 그려서 사물지향, 남성적 경향 밑줄. 탐구형과 예술형은 관념적 지향요. 논리적 탐구적. 밑에는 상상력 풍부, 자유분방, 독창적이다. 사형은 사람지향요. 예심이 많고 사교, 친절, 배려봉사, 헌신요. 진취형은 사람지향적이고 지배, 설득, 앞에 나서서는 정치인, CEO, 사학가형, 공인중개사형. 관습형은 자료지향적이며 여성적 경향. 은행은 공인회계사, 사서비스, 공무원, 법무사가 관습형이 됩니다. 간단히 쓸 수 있는 자를 묻는 거죠. 오케이. 2번. 홀랜드 이론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환경과 환경과의 이론을 3가지를 써봐라. 이거를 5 개념이라고 그래요. 다행히 3가지만 쓰려 했네요. 답은 일관성, 차별성, 정체성인데 차별성은 이론이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정하여 보셔야 됩니다. 일관성 가입시다. 육각 모형에서 첫 2 문자가 육각 모형에서 인접할수록 일관성은 높다. 예, RI는 RA보다 일관성은 높다. 끝! 차별성은 다른 말로 변별성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유행에 모여 있는 사람은 유사성이 많이 있지만 다른 유행과는 별로 유사성이 없다 해도 되지만 하나의 유행의 점수가 높으면 차별성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6개 유행의 점수가 다 비슷하면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해요. 정체성은 2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환경적요. 목형제 따라해봐. 목형제 직업의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하여 그 육각 모형 직업 선호도 검사를 보고 있노라면 워컨에서 했어요. 자신에 대하여 열자 명확하고 경관 청사진 열자를 밝혀준다 말한다. 그 육각 모형을 보고 있노라면 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줘요. 내 직업적 목표란, 내 직업적 흥미란, 재능이란 이거를 목형제에 대하여 열자 끝. 환경적 정체성은 5개. 내가 내 환경에 일할 때 조직의 투명성, 조직의 안정성, 내 일, 내 목표, 내 보상의 통합으로 규정됩니다. 여러분 3번이 정체성이 대표적으로 개인적도 있고 환경적도 있잖아. 그래서 이번 문제에 보면 개인과 환경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번의 일관성은 개인과 개인 관계예요. 그 3가지를 쓰면 좋겠네요. 오케이. 3번요. 심리검사의 목적 용도 3가지요. 작년 1회 나왔네요. 넣을만한 게 다 나오잖아요. 팍팍 나와요. 여러분 하는 게 나옵니다. 예분자기요. 예측의 목적, 분류진단 목적, 자기의 정견요. 패스합니다. 지나갑니다. 밑에 당구장요. 심리검사 도구 선정시효. 이것도 2010년 전에 잘 나오던 문제인데 복고풍이 불어가지고 2020년 2회 8점요. 와우. 2020년 1회 3점요. 와우. 이래 놓을 게 없는데요. 1회 2회 다 나왔어요. 도구 선정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성 요인 이런 검사는 무조건 심리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내 동그라미, 2번 목 동그라미, 3번 4번 차자 신사요, 5번에 저 뒤에 간요, 간편요. 저는 이를 내목 신사가 담자 문제에 따라 하나 또는 몇 개의 검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대는 다 어찌 되었나요? 선정해야 한다. 선정해. 이번에 상담의 목적에 적합한 요, 목. 신타가 높은 요,
사회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검사를요. 5번에 검사가 간편하는 것이 요새 대세입니다. 심리검사는 MMPI처럼 566개 문항 있으면 안 해. MBTI처럼 25분에 끝내야 돼. 간편하고 채점이 쉬워야 하며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갑니다. 4번요. 노입니다. 노인지 놔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 지금. 2019, 2020 안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코터 프레드슨의 이 사람은 진로 포부 발달 이론을 만들었어요. 포부 이론, 제한 타입 이론, 절충 이론이잖아요. 고트장에 가면 힘성사례 4단계요. 나이 들어가 3, 5, 6, 8, 9, 13, 14세 이거요. 강력 나오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후과정이 구체화되며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된다. 외형적 크기 밑줄. 어른이 된다는 의미를 알지요. 성역할력.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남녀 역할에 바탕을 둔 직업력. 이걸 동성직업지향이라고 해요. 동일한 성직업력. 사회적 가치는 두 줄에 타인의 인식은 가지지 못한다 밑줄. 지위 상한선, 지위 하한선도 형성되네요. 동그라미 4번. 내적이며 고유한 자아에 대한 지향성. 여러분이나 저나 14세 이후 이어 들어갑니다. 두 줄에 자아인식도 되지만 타인에 대한 개념도 가지게 됩니다. 굿. 힘성산에 오케이. 개와 라이벌이 밑에 당구장 크롬볼처가 되겠습니다. 유한학과 밑줄. 크롬볼처는 유한학과. 코터 프레스는 힘성산에 크롬볼처.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구적, 연상정력. 과제 접근 기술. 과제 접근 기술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문일이 정감이다. 문일이 정감력. 이 네 가지가 좋을 때 과제 작업, 일, 태스크 접근이 좋으죠. 문제 해결 기술이 좋은 쪽으로요. 직업이 결정돼요. 일하는 습관이 편안한 쪽으로요. 정보 수집 능력이 되는 쪽으로요. 내 감성적 반응이 야호 하면서 일 날 때요. 네 가지만 해두지요. 문일이가 정감이다. 과제 접근 기술 네 가지요. 고3 학생이 성적 잘 받는 거랑 대학생 되어서 학점을 잘 받는 일도 과제 접근 테크닉이 좋아야 돼요. 크롬볼츠, 유한학과. 오케이. 5번요. 로어는 욕구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문제가 두 개예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 체계예요. 당연히 로어의 욕구 이론은 쌍갈로 1번. 메슬로의 욕구 위계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 생리적, 2단계 안전, 3단계 소속감과 사랑, 4단계 자아 존중, 5단계 자아 실현이 되겠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위계론만 문제에 넣을 수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메슬로 직업 분류 체계는 8648을 만들었는데 쌍갈로 이번에 8개와 밑에 6번 문제에 6개예요. 6단계요. 서비스직.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향, 욕구,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비즈니스직. 1대1 만남을 통해 공산품, 투자상품, 부동산 용역을 판매. 4번의 기술직이 1차에 놓은 적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운송과 정보통신에 관련된 직업뿐 아니라 공학, 기능, 기계, 무역에 대한 직업들이 이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다음 일반 문화직은 두제로 교사줄 치고요. 이렇듯이 뒤에 부연 설명을 조금 달아주는 것이 퍼펙트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쌍갈로 6번요.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 숙련, 반숙, 비숙련. 이거는 학력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뒤에 박사, 학사, 석사, 고딩, 생산직, 인턴, 아르바이트요. 이걸 잘 못 써요. 책을 안 읽으면 이론서를 안 본 사람이 못 쓴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없어가. 고급 전문관리는 독립적 다양한 책임력. 중급 전문관리는 중간 수준의 책임력. 준 전문가는 낮은 수준의 책임력. 얼마나 쓰기 쉽노? 견습 훈련이 필요하다. 숙련직력. 약간에 들어가면 반숙련력. 아예 없다. 비숙련직력. 하여 5번 6번 합쳐서 86, 48 직업 분류를 만든 사람이 로입니다. 오케이. 7번요. 난 나온다 했지? 34페이지 7번요. 1단계 생리적력. 배고픔, 갈증, 고통, 성적 욕구입니다. 섹슈얼이네요. 성적이 아니고요. 안전요. 안정 주변 위험으로부터 보호요. 이 전쟁통에 덕렬을 하였고 집에 아가야의 아이의 생리적 문제 똥, 변 이거 아가야예요. 총알 폭탄 안전요. 전쟁통입니다. 또 세계 위인전을 함께 연구하면서 위계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 찾는 것이 소속감과 사랑요. 가족, 친구, 사회집단, 직장, 자아 존중, 타인으로부터 존중, 인정요. 라스트요. 자아 실현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하트마 간디 언급이 나와요.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요. 5단계란 생리, 안전, 소속감, 러브, 니즈, 사랑받고자, 자아 존중, 자아 실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밑에 당구장요.
로는 특히 부모 자녀 환경을 중시했는데 어릴 때 따뜻한 부모 차가운 부모에 따라 자녀 유행이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1차에 놔서 이어놨어요. 로가 본 자녀 유행 세 가지. 혹시 청강하시는 분 중에 수정동에 사시는 사람 있나요? 횟집은 있어요? 수정해가 되겠습니다. 수용형. 첫째 줄에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성장 밑줄. 정서 집중형.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만 사랑을 표현함으로 부모들이. 뒤에 예술계통 밑줄. 수용형은 둘째 줄에 서비스직 교직 밑줄. 해피형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인간 지향 직업. 두 줄에 기술직 연구직력. 수정해가 되겠습니다. 그래 갑자기요 묻고 싶네요. 수정해요. 8번요. 직업 정의론 TWA 대표자 누구예요? 로키스터와 데이비스입니다. 10번까지 네 문제가 직업 정의론이에요. 로키스터 데이비스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였고요. 국비를 받아서 공부했죠. 성편지 이해한자 6개입니다. 성편지 이해한자 6가지 같이 8번 체크예요. 6개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성편지 이해한자 아시죠? 다음 35페이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9번 밑에 당부장이 2019년 1회 6점 놓은 바 여러분 때는 9번도 놓을 수 있어요. 뒤에 직업 성격 측면 6개 6자. 직업 성격 측면과 직업 적응 방식 측면은 다릅니다. 직업 성격 측면이란 업무 내용요. 업무의 퍼스널리티니까 업무 내용에 접근하려면 민영리지하라. 민첩성. 과제를 얼마나 일찍 완성하냐와 관계되면 정확성보다는 속도 동그라미 스피드를 말합니다. 신입사원일 때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미생의 장거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애가 빨랐어요. 역량. 근로자의 평균 활동 수준 레벨을 말하며 레벨이 높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져요. 에너지 소비량 밑줄. 리듬은 다양성입니다. 단일성이 아니에요. 지구력은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줄 치고 기간이 길어야 업무 내용에 오래 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민영리지. 예, 조금 전에 한 10명이 따른 것 같아요. 직업정 방식 측면 세 가지는 이건 회사 환경이에요. 어디에 좀 쉴 공간이 있는지, 맛집은 우리 회사 주변에 어디가 있는지, 우리 회사 실세는 누군지 이런 것을 직업 적응 방식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 환경이에요. 그 회사도 실세가 있고 약세가 있잖아요. 중요직이 있고 한직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파악하는 것을 직업 적응 방식이라고 그래요. 재작년 1회에 나왔는 6.6 융건적반하라. 융건적반,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다음 놓을 차례는 9번이에요. 중요한 것도 9번이 더 중요하고 차례도 9번인 바 밑에보다는 위에 게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라 민영리지다. 지금은 융건적반은 조금 넣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리 볼 수 있어요. 다음 10번 가보지요. 정의론 TWA 두 가지 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급이면 나왔고 2급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중요해요. 이거는 정의 잘 되려면 회사도 만족해야 돼. 이거를 찾아라. 조직의 만족. 나도 만족해야 돼. 찾아라. 이거를 개인의 만족. 그럼 조직은 뭘 말해? 나의 능력을 요구하지. 나는 뭘 필요해? 내 가치에 맞아야지. 1번 능력 측면 조직의 만족. 개인의 능력과 기술이 얼마나 환경에 맞는지, 개인을 고용한 회사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환경이 개인에게 필요 조건을 능력 측면으로 해요. 충분히 나올만 해요. 가치 측면은 개인의 만족으로 그 직업적 고성을 통하여 개인의 만족을 얼마나 충족해 주는가입니다. 내가 만족하면 계속요. 내가 아니다 싶으면 퇴직이지요. 개인이 나를 고용한 환경의 필요 조건이지요. 네, 10번까지 했고요. 네, 어려움입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네. 오케이. 11번 문제 갑니다. 긴저버거의 발달 단계 3단계를 설명하시오. 진로 발달 이론의 창시자 선구자로 갑니다. 이 사람의 단점은 22세로 진로 발달을 국한한 점. 이거를 비판하면서 수포는 생애다. 전생에 발달한다라고 했죠. 창시자니 잘 나옵니다. 3단계는 환자면. 환타지아 텐터티브 리얼리스틱. 환자면 61세입니다. 50까지는 직업이 없어요. 61세요. 오히려 긴저버거도 일리가 있어요. 0에서 5세가 무슨 진로 발달이 있겠네 이 말이죠. 설화에 있는데 욕구와 환상에 따라 직업을 고려합니다. 그 환상줄치고 그건 환상기지. 잠정기는 잠정적으로 선택한다면 되고요. 흥능가전요.
저는 디귿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디귿 가치 단계란 뒤에 쓰세요. 물론 그 말도 돼. 자신의 직업 스타일에 이게 가치거든. 자신의 직업 스타일에 자기 가치관에 명확한 이해인데 1차에 놓은 걸로 바꾸면 디귿의 가치 단계란 가치관 및 생애 목표의 부합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2단계는 좋아하는 것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죠. 좋아하는 것이 능력을 깨닫으면 능력 단계고요. 전환 단계는 7자 현실적 외부 요인이 꽂혀야 돼요. 그래서 잠정기 4단계 써라 할 수 있어요. 왜? 현실기는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탐구턱, 흥능가전, 탐구턱, 탐색 단계. 이미 2세계로 좁혀진 상태에 이를 때 탐색 단계라 그래요. 뒤에 2, 3개 줄치고. 구체화 단계도 1차에 나왔네요. 특정 직업 분야에 몰두하는 시기요. 특수 단계. 자신의 결정을 구체화 밑줄, 세밀한 밑줄, 세분화 밑줄. 이렇게 하면 특수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구체화 단계는 대학원, 특수화 단계는 교육대학원, 니은의 구체화 단계를 공무원, 특수화 단계는 7급 공무원. 쓰시겠나? 예, 환장현이 되겠습니다. 넘기고요. 12번 가겠습니다. 수표의 경력개발 5단계요. 작년 마지막 문제에 나왔어요. 경력개발이 나오든 진로개발이 나오든 진로 발달이 나오든 5단계 하면 이것밖에 없어요. 성탐학 유세가 되겠습니다. 수포는 앞의 이론을 긴저버거를 비판하면서 전생애 동안 0세부터 죽을 때까지 진로가 발달한 데 했네요. 나이 들어가요. 14, 24, 44, 64, 65세 이후요. 뒤의 내용은 앞에 마지막 문제에 나온 바 패스하도록 합니다. 다만 12번에 동그라미 2번 따라해봐요. 탐색기. 탐색기는 밑에 네모로 넣을 수 있어요.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12번과 13번 사이에 네모 박스요. 수포의 탐색기 설명하라 할 수 있어요. 하위 단계 포함 15, 24세.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가 있습니다. 개인은 학교 활동, 여가 활동, 시간제일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 탐색을 시도한다. 잠정적으로 선택한다. 15, 17. 현실적 외부 요인을 고려한다. 18, 21. 시행하고 행한다. 22, 24. 그래 쓰면 되겠네요. 잠전시가 되겠습니다. 요때 무심아들 군대 간다. Y. 잠정적 전시다. 잠전시. 오케이. 13번 가실게요. 6단계 두 번째 나왔네요. 소프의 직업 상담 6단계입니다. 문심자 현태인. 1번과 6번은 인간적 상담, 즉 비지식 기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2단계에 심층적으로 들어가려면 상담자 중심이라 해야 하니까 지식 기법을 써야 됩니다. 5단계는 태도와 느낌의 탐색은 내담자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적 기법 또는 비지식 기법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3단계 자아수용과 4단계 현실 검증만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13번은 문심자 현태이. 나올 확률은 높지 않지만 심심찮게 나옵니다. 37페이지. 2019년 3회 4점으로 나왔는데 발달적 직업상담의 기법, 진로 자서전과 의사결정 다이어리. 1번. 과거의 밑줄, 어떻게 진로 의사결정을 했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고요. 즉 내담자가 과거에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학은, 전공은, 직업훈련은, 알바는 스스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어떤 진로 직업을 가져왔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이 진로 자서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는 의사결정 일기가 되겠네요. 내담자가 현재 동그라미. 오늘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담자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 방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로자서 보충 역할을 합니다. 14번. 수포의 직업상담 평가 3가지. 2020년 4회 6점요. 작년 마지막 문제 6점으로 나왔네요. 문계예가 되겠습니다. 수포는 직업상담 평가를 진단보다 평가라는 용어를 즐겨 썼다는 말이 있지요. 문제를 평가한다 밑줄, 문제와 곤란도요. 개인의 평가 밑줄,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과 두 줄에 직업적 자산과 부채 평가요. 예후의 평가는 미래에 대한 행동과 예측이 이루어집니다. 예언적 또는 예후적 평가. 14번 문계예다. 문계예. 오케이. 15번요. 심리검사 실시 방식 줄치고 심리검사 도구 분류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5번의 실시 방식요. 16번의 측정 사용 목적요. 17번의 측정 내용에 따라. 그래서 15, 16, 17은 다 심리검사 도구 분류법이에요. 방식에 따라, 목적에 따라, 내용에 따라. 15번은 도, 수시 해줘야 돼요. 1번 도구에 따라 지필 수행요. 2번 사람 수에 따라 개인검사 집단검사요. 3번 실시 시간을 잡고 안 잡고 속도검사와 역량검사로 나눠지겠습니다. 대파이 잘 되어 있는 책 깔끔합니다. 다음 16번 심리검사 도구를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라.
상대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느냐, 절대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느냐로 구분합니다. 친절한 문제가 되려면 문제처럼 규준 참조검사와 중거 참조검사를 이래 해주면 좋은데 두 주제를 고마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 못 쓸 수 있어요. 자, 규준은 제 입으로 10번 이상 수업 시간에 말한다면서 제가 언급을 하죠. 다른 비교 집단을 규준이라고 그래요. 6자로 다른 비교 집단. 피검자의 점수가 집단 구성원들의 점수, 이걸 규준이라고 그래요. 집단 구성원들의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상대평가요. 예,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규준을 가했어요. 혹 한산표라고도 하지요. 규준 참조검사가 되겠습니다. 상대적 평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거 참조검사예요. 중거는 영어로 크리티어리언. 크리티어리언은 중거 기준을 말하는데 점수 기준이 있어요. 60점요. 일정 수준은 점수를 말합니다. 넘어서면 패스, 안 되면 페일. 절대평가 각종 자격증 시험입니다. 오케이. 밑에 규준 또 나왔네요. 다른 비교 집단을 샘플링 해야 되는데 한산표 기준표를 만들려면 다른 비교 집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리 샘플링을 해가지고 채집하지요. 표집하지요. 표본 채집 표집의 반대편에 있는 용어는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전수조사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행동이나 이런 걸 몇 개 표본하고 채집하여 그 규준을 만들죠. 하여 규준 표본 세 가지, 규준 채집 표집, 단청집이 되겠습니다. 단수 무슨 표집? 작년 2회 6점으로 나왔네요. 읽어볼게요. 1년 번호 부여 좋아요. 무작위로 필요한 만큼 끝. 청아 표집. 규모가 되는 몇 개의 밑줄,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별로 표집을 해도, 예를 들어 모 집단이 종교를 가진 집단이라면 각 종파별로 표집할 필요가 있네요. 집락 표집은 집단 자체를 떨어뜨려버려요. 어떻게 봤기 때문에? 엄마 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봤기 때문에 한 집단만 샘플링 할 수 있지요. 집단 자체 한 반을, 집단 자체 밑줄. 오케이. 17번 가십니다. 이거를 측정 내용에 따라 하게 돼요. 측정 내용에 따라. 밑에 보면 진행 내용, 적성 내용, 성취도 내용, 성격이 내용이잖아. 다른 말로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로 나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4회 마지막에 8점으로 나왔네요. 밑에 당구장 보면 똑같은 문제야. 두 개 합쳐서 14점으로요 나왔어요. 위에는 두 개 나누는 거, 밑에 도구 3개 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만 알아도 작년에 14점을 그냥 맞아보네. 17번. 인지적 검사, 다른 말로 능력 성능 검사라고 하고 종류는 지능 적성 성취도입니다. 도구 생략, 오른쪽 특징, 극대 수행, 정답 있고 시한 진행이고 최대 능력 발휘. 밑에 정서적은 다른 말로 성격 성향이라고 하고 도구는 성격 흥미 태도가 있습니다. 특징은 습관적 수행이고요. 정답 없고요. 시한 제한 없고요. 최대한 정직하게 응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밑에 당구장요. 성능과 성향이요. 위에 보면 성능 성향이 있잖아. 답은 지능 적성 성취도냐. 밑에 성격 흥미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8번 가지요. 언제든지 노는 문제. 내가 수업 시간에 무조건 논다 그러지요. 집단 내 규준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2010년 장 20년 장 1회와 재작년 1회에도 나왔네요. 그럼 소토리상 2021년 1회도 나오게 안 나오게 6점으로 19, 20, 21. 내만 그리 생각을 하나? 따라해봐요. 100%뼈. 굿. 읽어볼게요. 그대로 뽑아야 돼요. 100분의 점수. 전체 집단에서 개인의 상대적 순위 밑줄 100분율로 나타내 100분율이 퍼센트대. 100분위가 95점이라면 상위 5% 위치이며 자기 밑으로 95%가 있다는 의미죠. 끝. 표준 점수. 분포의 편차를 이용해 개인이 평균으로부터, 정규 분포의 가운데가 평균이거든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있잖아요. 그로부터 벗어난 거리요. 그거를 표준 점수라고 그래요. 왼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1ESD,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1ESD. 그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G, T, H 공식 물을 수 있어요. G 점수란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예요. 여러분 직업상담사 계산 문제는 공식만 알면 100% 풀어집니다. G 점수 구하라. 공식 요걸 알면 다 제시를 해줘요. 원점수 얼마, 평균 얼마, 표준 편차 얼마. 공식이 생각 안 나 틀리는 거죠. T 점수란 50 더하기 Z 점수 곱하기 10. 갈로 해놓은 것은 갈로를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H 점수는 50 더하기 14 곱하기 G 점수요. 하여 Z, T, H. 좀 좋은 표현을 하면 G 점수, T 점수, H 점수 세 가지가 표준 점수가 되겠습니다. 표준 등급은 미 공군에서 제작한 바 영어를 쓸 때가 있어요. 미국이기 때문에 스테나인을, 스탠다드 나인을 줄였다. 스테나인, 스테나면 안 돼. 표준 등급이 되겠습니다. 읽으면 100%를 9등급으로 나누되 가운데 등급에 집중 분포시킴으로써 밑에 펴보세요. 4, 5, 6등급 묶어라. 가운데 3개.
대라 17, 20, 17, 54%라고 쓰세요. 이렇듯이 다시 올라가가 가운데 등급에 집중 분포시킴으로써 학생들 간 점차가 적을 때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학대 해석을 너가 다 5등급 해보라마, 너가 다 17% 4등급 해보라마, 너가 17% 6등급 해보라마. 이렇게 적은 점차를 지나치게 학대 해석 문화도로 미연에 밑줄, 미연에 방지한 것을 표준점수라고 합니다. 현재 고교 내신 등급에 많이 씁니다. 20번까지 하고 조금 쉽게요. 19번요. 집중경량책도 대표값 줄치고 어떤 사례들의 점수에서 대표값을 찾을 때는 1번 평균 내면 돼요. 예를 들어 2, 3, 5, 5, 20원 5개 다하여 5로 나누면 돼요. 평균 7이 나오네요. 근데 평균에 가지는 맹점은 특정 점수가 높으면 평균을 우클릭한다든지 특정 점수가 낮으면 평균을 좌클릭해요. 그래서 놓은 것이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은 첫 줄에 전체 사례들의 높은 데서 2분의 1, 낮은 데서 2분의 1 위치하는 것이 중앙에 있다여 중앙값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예로 2, 3, 5, 5, 20은 중앙값은 5가 되는 거죠. 하여 위에 평균은 7인데 똑같은 사례들의 밑에는 중앙값이 5가 돼요. 하여 우리 산수에서 평균과 중앙값은 항상 같지는 않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최빈값 11명이 검사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12, 12, 14, 14, 18, 18, 18, 18, 19, 20, 20. 18은 빈도가 4가 되는 4가지가 있는 4가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8점을 중심으로 빈도가 많은 바 모여 있다. 이것도 그 사례들의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있죠. 하여 평균, 중앙값, 최빈값 넘기고. 그게 나온다면 분산되어 있는 정도를 물을 수 있어요. 이걸 산포도라고 그래요. 산포도요. 청포도 아니고 산포도. 흩어질 산, 집중포요. 집중도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물을 수 있어요. 분산되어 있는 정도 8점 밑줄. 각 점수들이 가운데 평균값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느냐, 떨어지느냐를 산포도라고 합니다. 범위, 별량 또는 분산, 표준 편차 3개 좋네요. 2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앞에 대표값 아니면 산포도요. 너무 전선생 노는 갑다 나왔네 이래 하세요. 자 1번 읽어볼게요. 범위요. 이 좀 쓰기 어렵잖아요. 읽어볼게요. 산포도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값으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수치입니다. 범위 렌지 공식은 대문자 R 최대값 빼기 최소값 더하기 1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5, 6, 8 4가지가 있다면 이거의 범위를 구하면 높은 점수 8 빼기 낮은 거 2 더하기 1 7개가 됩니다. 이 7이라는 것은 2, 3, 4, 5, 6, 7, 8 이 안에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번 별량 또는 분산요. 평균값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값인데 별량값이 클수록 이 말은 우리 반의 IQ가 55에서 140 이렇게 별량값이 크면 이질적인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는 것이고 별량이 적으면 예를 들면 IQ가 100에서 110 사이에 있다면 비슷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3번 표준 편차. 표준 점수랑 표준 편차는 다릅니다. 표준 점수라는 것은 아까 집단 내 기준에 100% 할 때 표준 점수 나왔고요. 이거는 산포도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는 가운데 평균으로도 평균적으로 이탈된 평균거리잖아요.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거리줄 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모여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다 모여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3에 모여 있느냐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알 수 있지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되겠습니다. 20번요. 척도의 4가지 유형을 설명하시오. 이때 척도란 아라비아 숫자에 의미 부여하는 것을 척도로 가려요. 영어는 스케일즈라 그러지. 2020년 작년 니에의 와우 8점으로 나왔네요. 명서 등비요. 조용히 읽도록 할게요. 요거하고 조금 쉽게요. 맹명척도 어떤 사물을 지칭줄 치고 분류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 뒷자리 1은 남자, 2는 여자요. 하나도 운동선수 등번호 아라비아 숫자인데 명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서열척도 위에 명명척도를 포함하여 순위 동그라미 순위가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반석차 있나요? 키높이 반번호요. 반석차에 있는 1, 2, 3, 4, 5, 6, 7, 8, 9, 10등은 1등이 2등보다 잘했다는 거죠. 그 안에 순위가 있어요. 아까 위에 주민등록번호 1, 2와 다르잖아요. 1이 2보다 머리가 좋다 이런 말은 없었잖아요. 밑에 서열척도는 같은 아라비아 숫자지만 안에 순위가 내재되어 있어요. 키높이 반번호도 1번이 2번보다 키가 크다. 부등호가 가능한 거죠. 세 번째, 등간척도는 위에 2가지를 포함하여 간격 동그라미, 간격까지 고려된 척도를 같을 등 간격간 등간척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시험의 원점수 온도. 원점수 온도 있는 것은 2배가 가능합니다. 온도 10도는 20도보다 반이다. 시험 80점은 40점보다 2배만 맞췄다 가능하고 간격까지 고려되어 있다면 등간이고 그냥 서열만 나열하면 서열척도가 됩니다. 가장 폭넓은 척도는 비율척도. 앞에 셋을 포함하여 비율동그라미, 비율동그라미. 가장 폭넓은 척도로서 얘는 길이, 무게, 지점수인데 이거는 산수 수학적 기법이기 때문에 길이나 무게나 Z점수는 비율까지 발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영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영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뭔가가 없다라는 뜻이고 등간 척도에 보면 절대 영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돼 있죠. 절대 영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0도라도 온도가 있는 거고요. 시험 점수가 0점마다도 지 전화번호는 안다는 거고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뭔가는 알고 있다 이런 뜻이고, 밑에 길이가 0이면 0이고 무게가 0kg면 0kg고 지점수도 가운데에 평균 재료가 있기 때문에 0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명서 등비인데 절대 0점이 어려우면 안 써도 돼요. 다른 예를 써주면 되니까.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험 준비한다는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